나와 세계가 하나의 리듬으로 연결되는 것. 중소기업의 몰입 루틴. 핵심 의미 짧은 휴식이 몰입의 리듬을 회복시킨다. 중소기업의 일상은 빠르고 반복적이다. 대기업과 달리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때 다원 작가는 점심시간에 메타사고 훈련을 제안한다. 긴 워크숍이나 복잡한 시스템이 아니라 짧은 사색, 짧은 기록, 짧은 리셋을 통해 직원의 뇌 피로를 완화하고 다시 집중의 흐름으로 돌아오게 한다. 예를 들어 점심 후 감사 한 줄 기록하기, 명상 음악 한 곡 듣기, 오늘 가장 효율적이었던 행동 한 가지 메모하기. 이런 미니 루틴이 바로 몰입 회복 장치다. 메타사고 훈련의 의미 생각을 다시 바라보는 힘. 중소기업 환경에서는 시간보다 판단의 질이 더 중요하다. 짧은 메타사고 훈련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사고를 점검하고 조율하는 리셋 타임이다. 나는 지금 무엇에 에너지를 쓰고 있는가? 이 일의 핵심은 무엇이었나? 지금 바로 바꿀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뇌의 전전두엽을 다시 활성화시켜 단조로운 업무 속에서도 창의적 판단력과 회복 탄력성을 되살린다. 반복 업무 속 생산성 향상 효과. 몰입은 장시간의 집중이 아니라 리듬의 회복력으로 유지된다. 따라서 짧은 점심 명상이나 메모 습관은 업무 단절이 아니라 에너지 회복의 고리가 된다. 이 루틴은 직원 개개인의 심리적 안정도, 업무 만족도, 집단 분위기를 함께 끌어올린다. 그 결과 반복되는 일도 의미를 되찾고 단순한 노동이 지속 가능한 몰입의 리듬으로 변한다. 짧은 휴식은 멈춤이 아니라 리듬의 전환이다. 5분의 명상이 5시간의 집중을 만든다. 메타 사고의 한 줄이 생산성의 전환점이 된다. 몰입은 시스템이 아니라 습관이다. 그리고 그 습관은 점심 후 5분의 작고 소박한 순간에서 자란다. 대기업의 몰입 루틴. 핵심 의미 몰입이 문화가 되는 순간. 대기업의 특징은 시스템은 크고 효율적이지만 개인의 리듬이 종종 그 속에서 묻혀버린다는 점이다. 이때 음악과 대화가 결합된 루틴은 기계적인 회의나 형식적인 휴식 대신 감정과 이성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인간 중심의 공명 루프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아침 회의 전 짧은 음악 명상 한 곡 듣기, 점심 후 팀원들이 돌아가며 감사 한마디 나누기, 금요일 오후 부서별 리듬 쉐어링. 이러한 단순한 루틴이 반복되면 조직 안에 사람 중심의 리듬이 형성되고 그 리듬이 웰니스 중심의 조직 문화로 발전한다. 이 시점에서 몰입은 더 이상 개인의 습관이 아니라 조직의 공기이자 분위기가 된다. 음악과 대화 감성과 인식의 교차점. 음악은 정서적 안정과 창의적 사고를 자극하고 대화는 신뢰와 협업을 촉진한다. 이 두 요소가 함께 작용하면 몰입은 단순한 생산성 향상을 넘어 조직의 회복 탄력성으로 발전한다. 스트레스가 쌓여도 팀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서로의 감정 리듬을 존중하며 자연스럽게 중심을 회복할 수 있다. 이것이 다원 작가가 말하는 대화하는 조직 듣는 조직 몰입하는 조직이다. ESG, HR 전략과의 연결. 몰입과 웰니스 문화는 ESG 중 사회 영역과 HR의 핵심 가치인 직원 행복에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ESG 관점에서 직원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고 열린 소통과 심리적 안전을 조성하며 지속 가능한 사람 중심의 일터를 만든다. HR 관점에서 몰입 루틴을 통해 직원 만족도와 성과를 높이고 퇴직률을 낮추며 조직 몰입도를 강화한다. 따라서 몰입 루틴은 단순한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브랜드 신뢰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전략적 자산이 된다. 기업이 음악과 대화 몰입과 휴식을 존중할 때 그 조직은 자연스럽게 외부에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사람 중심의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가치와 신뢰도의 강화. 기업의 진정한 경쟁력은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들이 몰입하는 리듬의 질이다. 음악과 대화의 루틴은 조직 전체를 하나의 조화로운 합주로 만들며 기업의 감성 자본을 축적한다. 이것은 고객 신뢰와 사회적 호감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과를 만들어낸다. 몰입은 이제 개인의 습관이 아니라 조직의 리듬이다. 음악은 감정을 열고
대화는 관계를 잇는다. ESG는 그 리듬을 사회의 언어로 번역하고 HR은 그것을 사람의 성장으로 확장한다. 몰입의 루틴이 조직의 문화가 될 때 브랜드는 신뢰로 숨쉬고 회사는 사람 중심의 기업으로 성장한다. 소상공인의 몰입 루틴. 핵심 의미 바쁜 하루 속에서도 심리적 회복을 만드는 기술. 소상공인은 하루 대부분을 현장 중심으로 보낸다. 손님 응대 정리 회계 재고, 관리, SNS 홍보까지. 업무가 곧 생활이고 생활이 곧 업무가 된다. 이런 환경에서는 몰입의 지속성보다 짧게 회복하고 다시 몰입으로 돌아오는 회복형 몰입이 중요하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짧은 심리 이완 루틴이다. 예를 들어 손님이 없는 3분 동안 호흡 명상, 음악 한 곡, 길이만큼 멍 때리기. 오늘 내가 고마운 손님은 누구였을까? 1분 감사하기. 이러한 짧은 루틴이 하루 동안 여러 번 쌓이면 심리적 안정감이 유지되고 감정 소모가 줄어든다. 고객과 함께 듣는 치유형 콘텐츠의 의미. 다운 작가는 고객과 함께 듣는 콘텐츠를 제안한다. 이는 소상공인의 몰입이 혼자만의 수련이 아니라 서비스 현장에서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카페 잔잔한 명상음악이나 하루 칭찬 메시지를 배경음으로 미용실 고객과 함께 들을 수 있는 짧은 힐링 문장 재생, 식당 감사 위로 휴식이 담긴 오디오 한 줄 틀기. 이런 방식으로 소상공인은 자신의 공간을 심리적 회복의 장소로 바꿀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콘텐츠가 가르침이나 교육이 아닌 공유의 리듬으로 느껴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럴 때 고객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몰입의 동반자가 된다. 경영적 효과, 차별화와 지속 가능성. 심리적 안정은 서비스의 질과 고객 경험의 차별화로 이어진다. 몰입하는 주인은 감정적으로 균형 잡힌 태도를 유지하며 그의 말투 표정, 응대는 조용한 진심을 전한다. 이런 공간은 고객에게 다시 방문하고 싶은 감정적 이유를 제공한다. 즉 제품의 가격 경쟁이 아닌 감정적 신뢰의 경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결국 몰입 루틴은 피로, 회복과 정서 안정, 공간의 에너지 조율, 브랜드 감성 강화, 고객 충성도 향상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이 된다. 종합 해설 요약. 몰입은 시간의 여유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에서 시작된다. 바쁜 영업 중에도 잠시 숨을 고르면 그 3분이 하루를 바꾼다. 고객과 함께 듣는 음악, 함께 나누는 위로 한마디. 그것이 오늘의 영업을 내일의 치유로 바꾸는 순간이다. 소상공인의 몰입은 곧 삶의 품격이자 관계의 예술이다. 관공서의 몰입 루틴. 핵심 의미 공공조직의 정서적 근력을 회복하는 루틴. 공무원들은 민원 행정, 도정보고 등 끊임없이 감정 소모가 큰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일이 사람을 돕는 일이라 할지라도 정작 자신의 마음을 돌볼 여유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운 작가의 몰입 철학은 이러한 조직의 정서적 회복을 행정 시스템 안에 포함시키는 혁신을 제안합니다. 행정의 효율은 감정의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몰입은 단순한 집중이 아니라 공무원의 심리적 에너지를 회복시키고 결국 행정의 품질과 신뢰를 향상시키는 감정관리 기술입니다. 공무원들의 정서 회복과 재충전. 공공조직에서의 몰입 루틴은 단순한 휴식의 확보가 아니라 정서의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민원 응대 후 3분간 감사 위로 카드 읽기, 점심 후 짧은 명상 음악 재생, 하루가 끝날 때 오늘의 친절 한 줄 기록하기, 주 1회 서로를 칭찬하는 회의 진행. 이러한 루틴은 업무 효율보다 먼저 정서적 회복력을 복원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은 감정 소진 상태에서 감정 순환 상태로 전환되며 내면의 평정 속에서 시민을 대하는 진정성을 되찾습니다. 시민을 위한 공공 힐링 방송 신뢰와 소통의 회복. 이 부분은 다원 작가의 몰입 철학이 공공 미디어 실천으로 확장되는 장면입니다. 즉, 행정기관이 단순히 공지나 홍보를 넘어 시민의 마음 온도를 높이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구청 로비에서 점심시간마다 하루 명상 방송 송출, 지역 라디오나 공공 채널을 통해 오늘의 감사 한 문장 전파, 주민센터 도서관 복지관의 힐링 사운드 루틴 설치.
이러한 시스템은 시민에게 공감, 안정, 신뢰감을 전달하고 공무원에게는 자신이 시민을 돕는 일의 의미를 재확인시켜줍니다. 이로써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참여하는 쌍방향 힐링 구조가 완성됩니다. 결과 행정의 신뢰도 상승, 시민과의 소통 강화. 행정의 신뢰는 투명한 문서보다 따뜻한 태도에서 먼저 만들어집니다. 몰입 루틴은 바로 그 따뜻함의 근원을 회복시킵니다. 공무원이 몰입을 통해 감정을 조율할 때 그는 시민과의 대화에서 방어 대신 공감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품격 있는 행정이며 시민이 체감하는 좋은 나라와 따뜻한 시정의 출발점입니다. 종합 해설 요약. 공공의 일은 감정의 힘으로 완성된다. 행정이 몰입을 배우면 국민은 신뢰를 배운다. 잠시 멈추는 3분이 하루의 공기를 바꾸고 시민과 함께 듣는 힐링의 한마디가 행정의 얼굴을 부드럽게 만든다. 몰입은 이제 개인의 수련이 아니라 사회의 정서 회복 장치다. 기록 습관. 핵심 의미. 기록은 자기 자신과의 계약서다. 오늘과 내일의 계획을 메모한다는 행위는 단순히 할 일을 적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명시화하는 행위입니다. 사람은 생각할 때보다 기록할 때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기록은 마음속의 흐릿한 생각을 눈앞의 언어로 바꾸어 자기 인식과 자기 조율을 강화합니다. 다운 작가는 이를 자기 확인과 자기 신뢰의 루틴이라 부릅니다. 오늘의 기록은 나의 현재를 증명하고 내일의 기록은 나의 의도를 보존하는 심리적 증거물입니다. 자기 확인.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기록은 거울처럼 자신을 비추는 도구입니다. 계획을 적는 행위는 오늘의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됩니다. 나는 어떤 일을 가장 먼저 적는가? 어떤 목표를 자주 미루는가? 오늘의 우선순위는 내 마음과 일치하는가? 이 질문을 통해 사람은 자기 이해와 자기 진단을 동시에 얻게 됩니다. 이것이 기록이 곧 자기 확인의 도구가 되는 이유입니다. 자기 신뢰. 나는 나를 믿을 수 있는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다시 기록하는 과정은 자신과의 약속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훈련입니다. 작은 약속을 지킬 때마다 뇌는 도파민 보상 회로를 통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을 강화합니다. 이 경험이 쌓일수록 사람은 외부의 평가가 아닌 내면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됩니다. 즉, 기록은 자기 신뢰의 기억 창고이자 몰입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습관적 장치입니다. 기록은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약속서다. 오늘을 적으면 오늘이 명확해지고 내일을 적으면 내일이 방향을 가진다. 적는 사람은 자신을 믿지 않는다. 확인하는 사람은 자신을 믿게 된다. 몰입은 노력으로 이어지지만 신뢰는 기록으로 완성된다. 생활 관리. 핵심 의미. 일상은 가장 현실적인 훈련장이다. 다운 작가는 생활의 질서가 곧 사고의 질서라고 말합니다. 즉, 몰입은 책상 위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자란다는 뜻입니다. 청소, 요리, 정리 같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행위 속에는 시간의 흐름, 우선순위, 문제 해결 기획력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활 관리가 아니라 뇌의 전전두엽을 단련하는 실천적 몰입 훈련입니다. 청소 시간과 사고의 정렬. 청소는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일이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치우는 행위는 무의식 속의 불안과 잡음을 제거하는 심리적 정화 과정입니다. 즉, 청소는 물리적 질서 플러스 정서적 질서 플러스 사고의 질서를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할수록 사람은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사고력을 배우게 됩니다. 요리, 기획과 조합의 훈련. 요리는 단순한 조리가 아니라 순서와 시간의 과학입니다. 재료를 손질하는 순서, 불의 세기, 조리 시간의 분배는 그 자체로 프로젝트 관리의 축소판입니다. 요리의 리듬을 익히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음을 배우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는 법, 결과를 예측하고 조정하는 법. 즉, 부업은 창의적 기획과 실행 전략이 만나는 몰입의 현장입니다. 정리, 기획 전략의 시각화. 정리는 단순히 보기 좋게 배열하는 행위가 아니라 공간을 설계하고 사고를 구조화하는 시각적 전략 행위입니다. 책상 위의 질서가 곧 사고의 내비게이션이 되고 정돈된 환경은
즉각적인 몰입을 가능하게 합니다. 정리 습관은 결국 계획 수립 능력, 문제 분류 능력, 시간 관리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다운 작가는 이를 생활 속 기획 전략 능력이라 부릅니다. 청소는 생각을 정리하고, 요리는 시간을 설계하며, 정리는 목표를 시각화한다. 생활은 곧 몰입의 지도이다. 작은 질서가 큰 계획을 만들고, 하루의 정리가 인생의 전략이 된다. 마음관리. 핵심 의미. 마음의 질서는 자존의 리듬으로 완성된다. 다운 작가의 몰입 철학에서 마음관리는 생활 관리보다 한 단계 더 깊은 차원의 내면의 질서, 확립을 의미합니다. 집이 청소되어야 공간이 정리될 듯, 마음도 칭찬, 감사, 반성의 순환을 통해 스스로를 청소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감정의 먼지가 걷히고, 자존감은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의식의 선택으로 자리 잡습니다. 자기 칭찬. 존재의 확인. 자기 칭찬은 잘했다는 평가가 아니라 존재의 승인 행위입니다. 나는 오늘 나답게 살았다. 이 한마디는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해 자기 효능감을 강화합니다. 작은 성공을 인식하고 인정할 때 자기 신뢰는 쌓이고, 자존감은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내면의 확신으로 전환됩니다. 감사 관점의 전환. 감사는 결핍이 아닌 충족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오늘의 부족함을 세지 않고 오늘의 충분함을 기록할 때 마음은 비교에서 평화로 옮겨갑니다. 감사는 자존감의 따뜻한 온도 조절기입니다. 그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타인에게도 긍정의 온기를 전하게 됩니다. 반성. 성장을 여는 겸손한 관찰자. 반성은 자책이 아니라 재정렬의 기술입니다. 오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순간 내일의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반성은 나를 비난하는 언어가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는 지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마음은 비교의 감정에서 성장의 감정으로 바뀝니다. 세 요소의 통합. 마음 루틴의 완성. 칭찬은 존재를 세우고, 감사는 시야를 넓히며, 반성은 방향을 조정합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사람은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자율성을 얻게 됩니다. 그 결과 마음은 언제나 안정된 중심을 유지하고, 자존감은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립니다. 자존감은 우연이 아니라 훈련의 결과다. 칭찬은 자신을 일으키는 손, 감사는 자신을 비추는 빛, 반성은 자신을 다듬는 거울이다. 이 세 가지가 하루에 한 번 만나면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자존은 스스로 자란다.